집안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더니 동생 민서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교복 셔츠는 잡아당긴 흔적 때문에 비뚤어져 있었다. 한 손은 가방을 끌고 있었지만 지퍼는 고장난 듯 벌어져 있었다. 안에서 교과서가 바닥에 떨어져 두둑 소리를 냈다. 민서야?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언니. 지아가 고개를 든 순간 얼굴이 굳었다. 민서는 결국 더는 버티지 못했다. 이하니, 에휴 하고 울음이 터져 나오자마자 무릎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등에는 누군가 세게 잡아끈 자국이 있었고 다리엔 누가 차서 생긴 듯한 먼지 자국이 뚜렷했다. 지아는 급히 다가가 동생의 어깨를 붙잡았다. 무슨 일이야? 누가 이랬어? 목소리는 낮지만 안에 숨겨진 분노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 떨렸다.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눈물은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다. 그냥 또 오늘은 더 심했어. 짧은 문장마저 잘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하려 애쓰는 모습에 지아는 이를 악물었다. 지아는 동생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울지 마. 숨부터 고르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동생의 옷, 상처, 가방 상태를 하나씩 천천히 확인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상황 보고를 분석하는 특임대 요원의 눈빛으로 바뀌어갔다. 민서는 흐느끼며 말했다. 예원이, 나 내일도 학교 가야 되잖아. 나 무서워. 그 말은 칼처럼 지아의 가슴을 찔렀다. 지아는 손등으로 동생의 눈물을 닦아줬다. 평소엔 다정한 언니였지만 지금은 그 다정함 뒤에서 한층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깨어났다. 민서야, 지아가 낮게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이건 네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지아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다. 특임대 요원 특유의 냉정함과 보호, 본능이 동시에 달아오른 눈빛. 오늘은 언니가 대신 간다. 그 말과 함께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평소 같으면 동생을 달래고 따뜻한 차부터 끓였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임무가 떨어졌을 때와 같은 속도, 같은 침착함이었다. 문을 열고 동생의 방 안으로 들어간 지아는 옷장 문을 조용히 열었다. 하얀 교복 셔츠, 네이비색 치마, 가지런히 접힌 리본 타이, 평범한 학생의 옷들이었지만 지아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마치 작전용 장비를 고르는 것처럼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거울. 앞에 선 지아는 교복을 천천히 입기 시작했다. 단추를 잠그는 손놀림 하나하나가 군인 특유의 정확성과 속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셔츠는 그녀의 어깨 근육을 다 감싸기엔 조금 작았고 팔을 움직일 때마다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하니, 그거 너무 작아. 방문 앞에서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는 웃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꽝꽝야. 움직이는데 지장만 없으면 돼. 그녀는 교복 치마의 옆선을 가볍게 잡아당겨 움직임을 확인했다. 짧고 타이트했지만 충분했다. 그 다음 긴 머리를 묶기 위해 고무줄을 집었다. 지아가 머리를 질끈 묶는 순간 동생이 늘 보던 언니가 아니라 훈련장에서는 결코 웃지 않는 칠동칠 특임대 요원 지아가 되었다. 민서는 두 손을 꼭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학교에 갈 거야? 지아는 묵묵히 동생의 운동화를 집어들었다. 그 작은 운동화가 그녀의 발에는 딱 맞지 않았지만 어떤 신발이든 그녀의 스텝을 막을 수는 없었다. 끈을 묶으며 지아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네가 아니라 내가 갈 차례야. 민서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근데 학교 애들이 언니를 보면 지아는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군인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 순식간에 학생의 평범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훈련에서 배운 위장술과 감정 컨트롤이 그녀의 표정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만들었다. 걱정 마. 지아는 목소리를 낮추며 미소를 스쳤다. 797은 어디를 가든 상황에 맞춰 변신할 수 있어. 하지만 미소 뒤에는 분명한 결의가 숨어 있었다. 누가 내 동생을 울렸든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교복 재킷을 정리하며 말했다. 민서야, 언니가 임무 포기하는 거 본 적 있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생은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언니가 가는 순간 학교는 더 이상 같은 곳이 아닐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학교.
운동장은 시끄럽고 자유로웠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고 농구공이 바닥에 튀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하지만 운동장 한쪽 오래된 창고 뒤 그늘진 공간만큼은 분위기가 달랐다. 그곳은 항상 문제아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고 바닥에는 부러진 몽둥이 같은 나뭇가지가 굴러다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반쯤 부서진 벤치에 3명의 불량 학생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중 리더격인 은퇴가 씹던 껌을 뱉으며 말했다. 야, 그 찐따 오늘 또 울면서 갔대. 옆에 있던 아이들은 킥킥 웃었다. 아까 교실에서 밀치니까 바로 울더라. 진짜 재미없어. 3번째 아이가 신나게 말을 붙였다. 내일은 체육도 있잖아. 또 재밌겠다. 체육복 숨겨버릴까? 웃음이 더 커지고 손뼉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운동장 바닥이 탁탁 탁 울리는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그 걸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학생이 걸어오는 소리 같았으니까 교복 치마가 바람에 흔들리고 교복 재킷이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 멀리서 보면 그냥 평범한 여학생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다. 리더 은퇴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누구야? 여기 뭔 일? 언니 지아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빛을 등지고 서 있는 그녀의 그림자가 문제아들, 발등까지 드리워졌다. 처음엔 그저 예쁜 언니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굳어갔다. 언니의 눈빛은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조용하지만 날카롭고 상대의 숨소리까지 분석해버릴 듯한 시선. 입술은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고 턱선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명령처럼 느껴졌다. 은퇴가 억지로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누구? 찾는 거예요? 새로 전학 온 사람인가?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 한 걸음에 바닥 모래가 사각하고 미세하게 밀렸다. 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오희가 내 동생에게 했던 말, 행동들 지금 여기서 똑같이 해봐. 세 아이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순간적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불안이 퍼졌다. 평소라면 큰 소리를 치며 맞섰겠지만 지아의 눈빛은 그들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선생님이나 어른들과는 전혀 달랐다. 은퇴가 억지로 비웃음을 만들었다. 누나 뭔 소리예요? 장난이었는데 왜 그래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보며 관찰했다. 표정, 숨결, 손떨림, 위치. 마치 실전에서 적을 분석하듯. 세 학생은 갑자기 운동장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모래 먼지조차 보기 싫을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오늘 상대는 학생이 아니다. 어딘가 훨씬 위험한 사람이다. 은퇴는 순간적으로 기세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자애라고 얕보는 태도는 본능에 가까웠다. 그는 억지로 어깨를 으쓱하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누나, 누가 무서워할 줄 아나? 그냥 애들끼리 장난친 거 가지고. 그의 말은 마지막까지 가지 못했다. 지아의 몸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아니,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은 거였다. 다음 순간, 색! 은퇴의 손목이 지아의 손에 정확히 잡혔다. 단순한 움켜잡기가 아니라 707 특임대 교범에서도 사용되는 관절, 제압법이었다. 힘이 아니라 각도와 지렛대를 이용한 기술. 은퇴는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멈춰 서 있다가 뒤늦게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그의 무릎이 바닥에 먼저 떨어지며 먼지가 일어났다. 옆에 있던 두 아이는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뭔가 운동장, 펜스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지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다. 폭력은 말이야. 은퇴의 손목에서 힘을 아주 조금 더 넣자 손목뼈가 딱 하는 소리를 냈다. 부러뜨리지는 않았지만 경고로는 확실했다. 약한 애한테 휘두르는 게 아니야. 지아는 손목을 놓아주지 않은 채 그를 눈앞에서 내려다보았다. 은퇴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떨렸다. 두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순수한 공포만 가득했다. 지아는 고개를 틀어 나머지 둘을 바라봤다. 그들은 펜스를 뒤로 붙잡고 있었고 어떤 놈은 발이 덜덜 떨려 운동장 모래를 파고 있었다. 네오희도 따라할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운동장 전체에 울린 듯했다. 그 두 아이는 동시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지아는 은퇴의 손목을 천천히 풀어주며 말했다. 여하, 그런 태도가 있어야지. 손목에서 손을 떼자마자
은퇴는 손을 움켜쥐고 뒤로 밀려났다.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 지아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다가갈수록 그들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내 동생 건드리는 순간 지아는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모래를 가볍게 툭 쳤다. 내가 다시 찾아온다. 세 아이는 동시에 삼켰다.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컸다. 그리고 지아는 마지막으로 뒤돌아 서며 멈춰섰다. 한 번 더 생각해. 누굴 상대로 장난치는 건지. 그 한마디에 운동장 바람조차 멈춘 듯 조용해졌다. 문제 아들은 여전히 펜스에 기대 떨고 있었고 지아의 뒷모습은 학생이라기엔 너무 강인하고 군인이라기엔 지나치게 침착했다. 그녀는 교복 치마에 먼지를 털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남겨진 건 흔들리는 펜스 소리와 3명의 진짜 겁먹은 아이들 뿐이었다. 지아가 운동장을 천천히 걸어 나올 즈음 마침 종소리가 울렸다. 금속성의 차가운 소리가 학교 전체를 덮으며 수업이 끝났음을 알렸다. 학생들이 교문으로 몰려 나오는 와중 지아는 사람들 사이에 숨어 조용히 서 있었다.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와 눈빛은 여전히 군인답게 반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한 사람만 찾고 있었다. 조금 뒤 교문 바깥에서 작은 체구의 학생이 고개를 내밀 듯 걸어 나왔다. 책가방을 앞으로 꼭 끌어안고 불안한 듯 주위를 계속 살피는 민서였다. 지아는 조용히 민서 이름을 불렀다. 민서야. 민서는 눈을 크게 뜨며 주변을 둘러봤고 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대로 달려왔다. 언니. 민서는 달려오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언니 품에 와락 안겼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두 팔을 벌려 민서를 안전하게 받았다. 민서의 목소리는 놀람과 안도, 울컥하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언니, 오늘 아무도 나한테 뭐 안 했어.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아무도. 민서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다. 오늘 하루 동안 그 어떤 시선도 어떤 농담도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민서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아는 동생의 교복, 어깨를 가볍게 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정상이어야지. 민서는 언니를 올려다봤다.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언니. 하지만 어디엔가 설명할 수 없는 전장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언니가 다녀온 거지?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아는 웃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왔어. 물론 그 이야기는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지만 지아는 민서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말했다. 이제 울 일 없어. 너 혼자 아니니까.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의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아 따뜻하지만 단단한 돌처럼 마음을 지탱해줬다. 그때 학교 뒤쪽에서 문제아 셋이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처럼 시비를 걸거나 휘파람을 부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대신 언니와 눈이 마주치자 작은 애들이 도망치듯 빠르게 시선을 돌렸다. 민서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하니, 혹시 무섭게 한 거 아니지? 지아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 셋을 지켜봤다. 눈빛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듯 했다. 그리고 민서를 향해 미소 지었다. 자금? 민서는 털썩 웃음을 터뜨렸다. 언니가 옆에 있으니 세상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학교 안에서는 이미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조용한 애 있잖아. 사실 엄청 무서운 집안이라던데. 오늘 어떤 언니가 와서 그냥 분위기 자체가 달랐대. 그 후로 걔네 셋이 완전 조용해짐. 그날 이후로 민서는 결코 울면서 집에 오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지아는 그걸 확인하듯 매일 오후 집 근처 벤치에서 슬며시 지켜보고 있었다. 언니의 임무는 끝난 듯 했지만 동생을 지키는 임무만큼은 언제나 계속되고 있었다.